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3쪽 보면 이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이거 우리 소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던 게 있죠. 그래서 작품을 둘러싼 작품만으로 감상을 하면 13쪽 폈어? 맞아? 작품만으로 감상을 하면 내재적 관점 혹은 절대론적 관점, 그 다음에 작가를 중심으로 감상. 그럼 작가를 중심으로 감상한다는 얘기는 선택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작가의 생애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나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면, 작가의 생애, 작가의 경험과 관련돼서 구성이 되면 작가 중심으로. 작가 중심은 표현론적 관점. 이거 먼저 적어볼까? 작품 자체만을 보면 내재적 관점 혹은 절대론적 관점. 그 다음에 작가 중심으로 보면 표현론적 관점. 그 다음에 독자 중심으로 보면 효용론. 그리고 시대, 사회. 그 다음에 시대. 이런 것들이 작품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반영론적 관점. 그래서 작품을 감상하는 4가지의 관점. 근데 요 내용은 딱 1학년 때밖에 안 나오더라고. 2학년 되면 대체적으로 안 냅니다.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그래서 다시 작가 중심으로 감상한다는 얘기는 작가의 생애, 작가의 경험이 반영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선택지가 구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현실의 모습이 반영된다. 이 관점에서는 역사, 시대 이런 얘기를 할 거야. 혹은 당대 이런 말이 나오면 지금 이 반영론적 관점으로 감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효용이라는 말은 쓸모라는 뜻이야. 쓸모. 그러니까 독자에게 쓸모가 있다. 그게 이제 효용론적 관점인 거죠. 그러면 독자 중심인 거니까 독자가 감동을 받았거나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됐다거나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면 효용론적 관점에서 접근이 되는 거. 그런 거 다 빼는 거야. 그런 거 빼고 시라고 하면 화자, 표현 방법, 소설이라고 하면 인물, 그런 거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혹은 감상하는 것을 내재적 관점 혹은 절대론적 관점. 그러면 이런 표현론적, 반영론적, 효용론적 관점을 묶으면 이제 바로 뭐가 되겠어? 얘네들을 묶으면 이제 외재적 관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크게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 있는 거고, 그럴 때 외재적 관점에는 3가지가 있는 거고, 이 내재적 관점을 다른 말로는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단어를 묻지 않는다고. 지금 이런 것들이 반영된 선택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포인트가 되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점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문학의 생활화. 사실 문학을 우리가 왜 읽느냐, 이제 이런 거 관련되는 건데, 세 번째 주부터 볼게요. 결국 문학의 생활화란 문학 작품을 읽은 후 어떠한 가치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답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학을 많이 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재미있는 통계가 나오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문학서적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문학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학을 공부하는 거라 여러분들의 감동을 이끌어내기 좀 부족하지. 대학 가서 문학책 많이 보시면 또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들이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화상. 제일 위에 학습 포인트부터 볼게요. 이 작품은 화자가 우물을 매개로 하여,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야. 매개로 하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내용의 현대시다.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작품을 살펴보면서 주체적으로 감상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 작품의 내용적 요소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면 되겠고, 그럴 때 제목, 자화상이 하는 의미, 자화상은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라는 거래. 뭐? 나를 그리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는 그 대상을 봐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 보지 않고서는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초상화를, 자기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를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나를 돌아본 그림. 그래서 이시의 화자는 우물 속에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한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그래야지 나를 잘 돌아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재세계관을 봅니다.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이제 1학년 첫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 기본적인 것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본다면 우리 자유시에 상대되는 표현이 뭐가 있죠? 그렇지, 이거야. 정형시. 이 정형시는 외형률이 나타나는 거지. 보통 외형률에는 뭐가 있냐면 음보율하고 음수율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시에서는 내재율이라고 하죠. 우리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은 뭐였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은 반복. 그러니까 내재율의 경우는 지금 음보나 음수 빼고 다양한 것들이 지금 이제 반복될 때, 뭐 시어가 반복된다든지, 식구가 반복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시행이 반복된다든지,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정형시, 자유시 개념 확인을 했습니다. 성찰적, 고백적, 자신을 성찰하는 차분한 어조,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특별한 거 없어요. 자아성찰과 자신에 대한, 이거네. 자신에 대한 연민, 불쌍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미움, 이거 부정적 감정인 거네. 연민은 긍정의 감정, 미움은 부정의 감정. 그래서 어떻게 됐어? 화자의 심리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런 것이 지금 시에서 어디에 나타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죠. 연민과 미움. 그리고 중요한 거, 화해야.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밉고, 그 다음에 불쌍하고, 가여워지고, 지금 이것이 내 정신 상태가 어떻다는 거야? 일정하지 못하다는 거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 그거를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 볼 수 있어? 지금 요 연민과 미움에 이게 교차되는 것인, 자신에 대한 감정이 교차가 되는 것은 곧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화해한데, 그럼 화해한다는 얘기는 그 내적 갈등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화해했다는 얘기는 갈등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렇지. 화해하는 마음은 얘는 다른 말로 바꿔서 갈등 해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다시 아까 연민은 어떤 감정이라고? 긍정적 감정. 미움은 부정적 감정. 그러면 나의 어떤 모습이 긍정적이고 나의 어떤 모습이 부정적인지도 우리가 작품 안에서 좀 판별을 할 수 있어야겠네. 됐어? 그 다음 특징을 봅니다. 평서문을 사용하여 산문적 진술을 하고 있고 구체적 행동을 통해 화자의 심리변화, 구체적 행동 뭐인 거야? 의무를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심리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본문을 볼게요. 추우면 얘기하세요. 제가 일부러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날이 좀 습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한 30분만 지나도 이제 막 눅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제습으로 했고 가장 약하게 틀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좀 썰렁하다. 왜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어떤 몸이 안 좋은 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도 손해고 나도 손해거든.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좋은 거라서 약간 좀 썰썰하다 그러면은 가서 끄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지 마시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껐다가 또 사실 너무 습해요, 조금 더워요 그러면 또 끄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봅니다. 선무퉁이를 돌아 논가 우했던 우물로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봅니다. 우리가 이제 시를 볼 때는 문장 단위로 보기로 했던 거잖아. 문장 단위로 보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설정해야지. 그럼 화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물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우물이 어디에 있어? 저기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 그 다음에 홀로 찾아가서 보는 거지. 혼자서 지금 우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물을 보니 당연히 우물 속에 뭔가가 비치겠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물 속에 풍경을 이제 이연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풍경인 거야. 자연의 모습이지. 우리가 자연을 제시할 때 자연이 쭉 나열되고 있잖아. 그럴 때 지금 이 자연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표현이 여기에 있어 없어? 자연과 관련된 부정적인 표현이 없죠? 그러면 제시된 자연 환경, 자연 풍경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다시 꼭 기억합니다. 자연물을 쭉 제시가 됐는데 거기에 부정적 요소가 없어. 그러면 그 자연물은 긍정인 거라고. 지금 우물을 봤더니 어때? 그 모습이 긍정적인 거야. 근데 달이 밝고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을 있고 가을밤 풍경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가을밤의 풍경을 긍정적으로, 여기도 평화롭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부정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을 제시할 때 부정적 요소가 없으면 그냥 긍정적인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야.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어. 그러면 주변 풍경과 뭐가 또 안 보여야 돼? 그렇지. 자기 자신이 보여야 되는 거지. 이 한 사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그렇죠.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건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한 사나이래.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그걸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객관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이제 객관화. 화자 자기 자신인데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반응이죠. 나에 대한 반응이 뭐야 지금? 밉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부정적 반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작은 글씨로 설명한 게 뭐라고 돼 있어?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떻다? 초라하다. 현실에 초라하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야? 나에 대한 반응이 뭐인 거야? 부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초라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냥 지금 이때의 한 사나이는 지금 초라한 화자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외우면 이게 얼마 못 가. 근데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우리가 시를 볼 때는 그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반응이냐 이거였잖아. 지금 미워져 라고 얘기했으니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풍경은 어때? 긍정이야.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자연과 화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 대조되고 있는 거죠. 주변 풍경과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자기 자신이란 말이야. 됐어요? 그 다음 볼게요. 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워져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벗어나는 거지, 우물에서.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가엾다, 불쌍하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 별표해 주세요.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 혹은 인식의 변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화자의 감정 변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정서 변화, 태도 변화, 감정 변화, 정서 변화. 그래서 연민, 불쌍한 것. 얘는 뭐라고? 긍정의 정서인 거지.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야. 왜? 내 자신이니까. 야,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날 사랑해 주겠어. 그러니까 지금 불쌍해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래 불쌍해져서 이제 생각나는 거지. 돌아가서 들여다보니 이야, 이 부분 그대로 있대. 그러면 아까 지금 몇 년이죠 이게? 3년인가? 맞아? 아니야? 몇 년이야 이거? 이게 4년이야? 이게 몇 년이야? 1년 2년 3년 4년이죠. 맞아? 4년이지. 그러면 지금 4년에서 그대로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앞에서 봤던 1년, 2년, 3년 3년에서 봤던 모습하고 달라졌다는 거야?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야? 안 달라졌지? 그럼 안 달라졌으니 당연히 화제의 반응도 어떻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년에 뭐라고 되어 있어? 미워진 거야. 왜? 변함이 없으니까. 이런 거지. 딱 눈 떠서 거울을 봤다. 그러다가 짜증나. 근데 생각해보면 뭐 내가 뭐 그렇게 못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다시 거울 보니까 또 지금 이런 거잖아.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아까는 그냥 불쌍했어. 우리 그리워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중학교 생활이 그립죠. 지금처럼 이렇게 빡세게 공부 안 해도 되고 과제 좀 덜 해도 되고 직접적으로 인생에 영향 미치는 거 별로 없고 그러니까 중학생활에 대해서 그리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그립다는 얘기는 과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로 좀 돌아가고 싶다 이런 거를 그리워하는 거잖아. 지난 연인을 그리워해.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지난 연인을,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해. 뭐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 다시 만나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립다라는 건 바로 그런 거라고. 헤어졌으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지.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립다는 얘기는 그 긍정적인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지금 여기에서의 가엾다의 반응하고 그립다의 반응이 조금 다르다는 거야. 둘 다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이긴 하지만 앞에서 불쌍하다. 그래 어차피 난데 나를 내가 미워서 뭐 어떡하겠어.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립다라는 얘기는 맞아.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었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성장하면 역변, 정변 이런 거 들어봤잖아. 저는 정변의 아이콘이에요. 정변? 아니 역변인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제가 예전에 윤진이는 우리 여름방학 때 내 그 신분증 사진 보지 않았어? 아닌데. 병민이 생각 안 나?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큰 웃음을 하나 드리죠. 사진을 보면 내가 좀 많이 달라져 보이거든. 그렇다고 제가 뭔가 시술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선거 있었잖아. 근데 이제 선거장에 가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거든. 그런데 내 앞사람까지는 앞사람 계속해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얘기를 안 했어. 그냥 보고선 이렇게 이제 그 투표용지를 줬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딱 갔더니 다른 사람 바로바로 줬는데 딱 한 번씩 보더라고. 다시 한번 보더니 마스크를 벗어달래. 그래서 나만 마스크 벗었어. 거기서 마스크 벗고 다시 확인받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투표용지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렸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저는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좋은 마음씨를 좀 먹어야 돼. 예전 교과서에 뭐가 있었냐면 얼굴이라는 그 수필 같은 게 있었는데 예전에 유명한 그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사람의 얼굴은 40대에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최소 한 20년 이상을,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20년 이상을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그것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야. 이것도 비하 발언하면 안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민경욱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국회의원 민경욱? 나중에 한번 검색해봐. 이 민경욱이라는 사람이 원래 KBS 아나운서 앵커 출신이야. 그럼 아나운서 앵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얼굴이 좀 준수하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젊었을 때 국회의원 하기 전에는 괜찮았어. 초선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얼굴이. 근데 지금 얼굴 보면
정말 딱 얼굴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냐. 야, 정말 욕심이 가득하구나가 느껴져. 왜 우리가 만화나 동화에서 보면 그 욕심 많은 늙은이 있지. 정말 그렇게 사람이 돼. 여러분 꼭 한번 검색해 보세요. 민경욱의 젊었을 때랑 그 지금의 최근의 모습.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처럼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면 저처럼 40대 때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빛을 못 본다는 게 함정이죠. 내가 또 운때가 좋은 게 2002년에 누가 있냐면 박지성이야. 박지성이 이제 자주 TV에 나오다 보니까 박지성과 같은 얼굴이 이제 그렇게 막 혐오스럽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또 뜬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해진이야. 영화배우 유해진 아시죠? 이 두 인물이 봐봐, 시 웃고 있잖아. 딱 보니까 내 얼굴하고 연상이 딱 매칭이 되지. 셋 중에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봤을 때도. 뭘 또 떠올리고 그래. 그냥 내 말 믿으면 돼. 연상하고 그래. 떠올리고 있어. 정말 내가 잘났다니까. 어쨌든 내가 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앞에는 그냥 불쌍한 거야. 지금 여기에서는 그래도 내 모습 어떤 거 하나는 긍정적인 게 있어. 난 그때가 좋았지.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것이 지금 깔려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중요해. 왜 그러냐면 마지막 년입니다. 지금 이 6년하고 앞에 2년 있죠? 2년하고 연결해 주세요. 지금 이 마지막 년하고 앞에 2년하고 연결해 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물 속에 봐.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 어떻게 한 거야? 우물로 갔어. 우물로 가서 보니 당연히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을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여기까지 똑같죠? 됐어? 그런데 이 부분이죠. 앞에 2연에서는 어땠어? 2연에서는 끊었죠? 지금 2연에서는 자연 풍경과 그 다음에 사나이, 화자를 끊었단 말이야. 같은 곳에 두지 않았어. 같은 년에 두지 않았어. 왜? 자연에 대해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자기에 대해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그러니까 그 자연과 자기 자신이 조화로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2년과 3년으로 분리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마지막 년에서는 어떻게 했어? 합쳤죠? 그럼 합쳤다는 얘기는 조화롭게 됐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여기까지는 자연은 변한 거 없어. 맞지? 그 다음에 변한 거 보면 어떤 사나이가 어떻대? 앞에는 그냥 한 사나이라는데 여기는 추억처럼이라고 되어 있어. 추억은 바로 어떤 때의 모습인 거야? 추억은 이거 과거의 모습 아니야? 야, 그리워지는 것도 과거 아니야? 경험한 것이 그리워지는 거지 경험하지 않은 게 그리울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지금 맞아, 그때는 내가 그랬지. 지금 그때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한 거야? 발견한 거지, 우물에서. 그러니 긍정적인 자연과 어떻게 돼? 조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 밑에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 그래서 거기다 별표해 주세요. 현실의 자아와 화해, 내적 갈등 해소. 야, 그래도 내가 순수했던 그 모습이 아직까지는 있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 야, 내가 순수했던 그때로, 맞아, 야, 있었으니까 나 그때로도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화자의 그런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됐다는 거. 그럼 이제 좀 배경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윤동주가 어떤 시대 때 사람이지? 일제강점기 때 사람인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식인, 배운 사람들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조국을 독립시킬 수 있을까? 독립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그런데
지금 윤동주는 그런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 내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윤동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는 바로 자신의 그런 모습인 거야. 그리고 지금 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느냐? 사실 일제강점기라는 것은 되게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의 힘이 이렇게 없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전에는 여러 가지 막 많은 꿈들을 꿨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제강점기가 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그런 부정적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 자아가 어떻게? 당연히 불만스럽고 부정적이겠지. 그런데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거 아니겠어? 그래, 과거에 나도 괜찮았던 때가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작품을 쓴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동주 작품을 볼 때는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야. 대체적으로 자아 성찰, 부끄러움, 이렇게 지금 확인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에 콕콕 정리 좀 확인을 할게요. 콕콕 정리 첫 번째. 화자의 심리 및 태도 변화. 그래. 미워지고, 가여워지고, 그 다음에 다시 미워지고, 그리워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 우물 속 풍경과 현실의 대조. 우물 속 풍경은 아름다워. 하지만 거기에 있는 나의 모습은 그렇지 못해. 지금 여기 한사나이의 부끄러운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이제 부끄럽다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지금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미운 모습,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밉다는 얘기는 내 안의 모습 중에서 부정적인 것이 눈에 탁 띄니까는 미운 거 아니겠어? 그래서 과거 추억 속 순수했던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고 지금 그때로 좀 돌아가고 싶다. 아니, 나도 그때가 있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좀 정리해 줄 수가 있겠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물 속 풍경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 참고 자료 있죠? 자화상에서 우물의 기능 거기다가 별표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시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 사실 화가가 자기 자신을 초상화, 자기 자신의 잠깐 자화상을 그릴 때 대부분 어떻게 그리냐면 거울을 보고 그립니다. 그래서 보통 시에서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많이 나오는 것이 거울이에요. 작년에는 그래서 이 작품 하고 난 다음에 그 청라구에서 뭘 했냐면 이상의 거울이라는 작품을 배웠거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그 작품을 바꾼 것 같아. 이육사의 절정.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비교 대조가 되는 건 뭐냐면 이육사도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죠. 걔도 똑같이 일제에 저항했던 인물이야. 뭐가 다르냐? 태도상의 차이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윤동주는 좀 소극적인 거야. 반면에 이육사는 적극적으로 좀 저항했던 인물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태도, 그 다음에 말하는 방식, 어조,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거든. 아마 절정에서는 그런 것들로 좀 비교 대조하면 되겠다. 계속 볼게요. 이거 다 정리가 된 거죠? 이거 기본입니다. 미움, 연민, 미움, 그리움. 그래서 그 결과 갈등 해소가 되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자는 외딴음으로 홀로 찾아가서 거울을 보듯이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 이건 자기 성찰하려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이게 바로 내재적 관점이 되는 거지. 절대론적 관점. 나도 혼자 있을 때 거울로 보며 가만히 보면서 사색에 잠기는데 화자도 그렇지 않았을까? 이거 주의해야겠네. 지금 내가 뭔가 새로운 걸 깨달았다 그런 거 아니지? 나처럼 지금 화자도 그런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 다음 남자친구예요. 내 생각에 맞는 것 같다. 윤동주 시인의 시에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 시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표현론적 관점이 되는 거지. 작가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 그 다음 예시답안에다가는 별표를 해주세요.
나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라는 식구가 기억에 남아. 이건 문제가 없고.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인 거야. 이 식구는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 선명하게 나타나게 주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2년과 6년에서 반복되면서 그 쳐봐. 지금 6년이 마지막 년이죠. 만약에 이게 1년하고 6년에서 반복됐다고 하면 어떤 구조라고 할 수 있어? 어떤 시상전개 방식이야? 그렇지, 수미상관이야. 그런데 얘는 1년과 마지막 년이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수미상관이야, 수미상관이 아니야? 수미상관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기 안정감과 균형감을 부여하고 있다. 마치 뭐처럼? 수미상관처럼 지금 그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수미상관은 아닌데. 이건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뭐도 할 수 있는 거냐면, 2연하고 6년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2연에는 뭐만 있느냐? 자연만 있지. 그런데 6년에는 자연에다가 사나의 모습까지 추가가 됐잖아. 내용이 추가되는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하죠? 그렇지. 그래서 2연하고 6년을 보면, 얘는 전층적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내재적 관점인 거죠? 다른 얘기 안 했어? 딱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창작 시기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반영론적 관점이 되겠죠? 일제강점기라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시민은 고통스러웠을 거야. 됐죠? 넘어갑니다. 여기 넘어갈게요. 혹시 이거 학교에서 여기 했니? 작년에도 안 했고 재작년에도 재작년에는 했구나. 근데 작년에는 여기를 안 했거든. 이게 뭐지? 그 어린 왕자. 영상에서는 설명이 없었어? 그냥 딱 자화상만 하고 넘어갔습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혹시라도 그 학교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등교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설명하겠습니다.